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현재 지도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보경입니다. 저는 성신여대에서 오래 근무했고요. 전공은 이제 지리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지도라고 하면 1910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를 현재까지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지도를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좀 현대지도에 관한 이야기도 필요하고 정말 지도는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지도에 대한 이야기의 토대를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 조건 중에 첫 번째가 한국 전도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도는 국가를 상징하고요. 그 국가에서 지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큰 지도 그 국력을 판가름하는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복된 후에 신문들 언론 자료들을 좀 봤더니 그 제목 제하라 그러죠. 신문 이름에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들이 신문 언론들이 상당수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신문들이 아마도 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로서 지도를 넣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독립신문, 독립신보, 서울신문, 그리고 수상경제신문, 그리고 조선중앙일보 등등의 신문의 제목에 이런 지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화에서는 우리가 조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남조선 이렇게 쓰고 북조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확정한 것은 1949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식 국칭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편리를 위해서 약칭은 한국과 대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조선은 쓰면 안 된다. 그 당시 이제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호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1945년에 대한지리학회가 아니라 조선지리학회로 창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949년에 대한지리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해협, 남조선해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도 대한해협으로 바꾸고 공식적인 모든 이 국호와 관련된 지명은 그 약칭으로는 대한이나 한국을 쓰고 조선은 쓰지 않기로 이렇게 했던 시기가 1949년 말이었습니다. 정부 수립은 48년이었지만 4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제가 찾아본 현재까지 이제 찾을 수 있는 언론상의 지도에 관한 가장 빠른 것은 1945년 12월에 어린이 신문에 그림 조선 지도를 실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어린이 신문인데 지명은 한자로 돼 있어요. 그 당시 어린이들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당시는 월세강점기도 그랬고 한동안 1949년 무렵까지는 다 지명이 한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지도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지리 교과서 광고가 나오는 것이 46년 7월 31일 조선지리, 중등조선지리 광고고 이것은 8월 15일부터 이제 발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완성이 됐고요. 최초의 이제 지리 교과서고 아마 다른 교과서도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45년 8월에 독립이 됐지만 미 군정이 시작된 게 공식적으로 46년 1월이었고요.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한글, 우리 지도 교과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본에서 지형도 원판 5만 분의 1 지형도 일부 도시 지역은 2만 5천 일대만 지형도 원판 2,600매를 돌려받은 게 1947년 10월이어서 11월경에 이제 이 언론의 기사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지도 동판이 일본에서 반환이 됐다라는 사실이 이제 아주 그 당시 여러 신문에 실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쇄 발행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된 지리부도가 지리교과서가 아니라 지리부도가 이제 47년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보이고요. 한글로 이제 한글을 넣은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넣은 우리나라 새 지도가 47년 10월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립 후 광복 후에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형도 가격이 산정됐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상에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조선지리학회는 아까 우리 박수진 대한지리학회 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선지리학회 이전에 45년 9월 초에 풍문여중 강당에서 전국 교육자 대회를 개최했고 이때 참석했던 대한지리학회의 성남고등학교 교사였던 노도양 선생님의 주선으로 이제 수성 중동 중고등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게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회장으로는 독립운동가였던 김도태 선생이 이제 회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를 도로 찾았으니 국토는 물론 이미 이때 보면 세계와의 관계에서 지리의 연구와 교육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정진해서 우리나라의 완전 독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취임사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대한지리학회 80주년인데요. 제가 대한지리학회 70주년 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대한지리학회 70년사를 편찬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전부 찾아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광복 이후 중등학교 첫 지리교과서는 46년 8월에 발행된 조선지리 그리고 64페이지의 본문과 16페이지의 지도가 실려 있어요. 근데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를 합해놓은 이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홍헌 경복중학교 교사, 여기 경복고등학교 선생님 와 계시는데요. 경복중학교 교사로서 이 정홍헌 선생님이 초창기에 많은 활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기섭 중앙중학교, 그 다음에 이부성 경복중학교, 경복중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산계도 그리고 동조선해, 남조선해 이거는 세계적인 지명 표기하고는 이렇게 맞지 않는 표기를 우리 주체적으로 그려 넣어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부임했던 정갑 교수도 이제 비를 달성했었습니다. 사실은 학교부터 개교하고 교사들이 임시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고요. 이제 미 군정청 학무국은 45년 9월 17일 국민학교 개교 지시하고 9월 22일 국민학교 교과목을 발표하고 9월 28일 중등학교 이상 개교를 지시했지만 교과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군정청은 행정 조직이나 이 모든 것들을 거의 일제 사실은 총독부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은 일본 시대에는 그래도 일본어, 역사, 지리 이런 과목들이 사회과, 지금의 사회과, 국민으로 통합이 되는 미국식 시스템을 가져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많이 있고요. 이렇게 쭉 나오고 지금 시간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9월 11일 조선지리학회 창립을 기점으로 계속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지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토론을 거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교육의 측면에서 이제 또 하나는 48년에 최초로 독립된 지리부도가 나옵니다. 48년에. 그래서 처음으로 지리부도, 지도만 있는 지리부도가 나오고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우리나라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러니까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이런 이제 했었고요.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갖췄고요. 이게 이제 정갑 선생의 그거였고요. 이런 이제 신문 제목 옆에 광고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교과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가 한번
넣어놨으니까 그냥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지고, 최초의 지리교과서, 표지고, 속표지고, 이런 목차가 있고요. 이런 산계도가 있고 각 지방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다 한자입니다. 한자 표기고요. 이런 이제 주제도들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적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인물이자 독립운동가 김용중 선생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140이 강리도의 저자이신 김선흥 대사께서 여기 김용중이 미국 지리협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그 지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같이 찾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1945년에 이런 지도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표지는 거북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의 우수함을 이제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영어로 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지도 편지가 또 따로 보관이 돼 있고 그 얘기는 김선흥 대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냥 화면을 보시도록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도, 행정구역도와 교통도 그리고 각 지역도 우리나라 전체를 13개로 나누어서 시트로 만들어서 붙이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지도의 특징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본식으로 써왔던 옛날 이제 일제강점기의 지명을 한국식으로 바꾸어서 전부 로마나이즈해서 영문으로 표기해서 최초로 알리고 그 당시 존 케이 라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리학자가 미국 지리협회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치는 제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현재 거기 지리학과의 교수로 계셔서 한번 이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좀 더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용중 연보는 예전에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쭉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참고로 넣었지만 여기에 지도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요. 일반 민수용 지도, 민간에서 판매되고 이용되는 지도 말고 군사용 지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군사 지형도들인데 미국은 굉장히 군사 지형도 제작에 이미 1940년대 초반부터 관심을 가져왔고요. 이제 45년 군정을 실시하게 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직접 측량과 제작을 하게 됩니다. 미 육군 지도창이라고 부르는 아미 맵 서비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AMS라고 부르는 US 아미 맵 서비스 이 기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드는데요. 이 얘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미 육군 지도창이 이런 지도를 발간했고요. 이 기관의 이름은 미 육군 지도창, 미 육군 지형사령부 방위지도국 영상지도 현재는 지리정보국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 그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의 김용중 선생의 지도가 있다면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이 지도를 전부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축척별 지형도, 이거는 25만 지형도고요. 이게 25만 지형도인데요. 1944년에 만든 것과 1950년, 46년 이후, 5년 이후에 만든 것들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 색인도예요. 이거는 1대 5만 지형도 색인도고요. 1대 5만 지형도는 이런 모습인데 45년 이전과 이후에 바뀌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 25만 지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1대 25만 지형도가 이게 장진호 부근인데요. 44년에 나온 장진호에서는 초신이라고 나오죠. 일본식 발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지도 안의 내용에 보면 한글을 먼저 쓰고요. 무슨 면, 서한면, 소한면 쓰고 일본식 발음 색간맨 이런 식으로 일본식 발음을 가로 안에 병기를 하는 것이 1945년 이전 미 육군 지도창에서 나온 지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0년 그러니까 미군이 와서 수정한 1대 25만 지도에는 이제 장진호라고 한자도 쓰고 역시 한글과 때로는 일본어도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이후 지도에는 도연명 그리고 지도 속 상세 지명 모두 한국어 지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 로마자로 물론 영어로 표기가 돼 있고 일부에 한자 병기해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여러 다양한 층위의 기관과 또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역시 지도의 강국이라는 그러한 명예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국도 지도